우리 정기순 후배자님, 김학의 검사장 사건 아시죠? 압니다. 네. 별장 성접대 사건, 뇌물죄 사건의 1심 재판장을 하셨어요. 네, 그 결과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사건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건설업자인 윤중천이 김학의 검사장에게 성접대를 하고 그 여성에 대해서 윤중천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면제에게 주게 한 사건, 이런 사건이죠. 네, 그래서 윤중천이 김학의 검사장이 했던 이 성접대와 관련된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면소를 했고, 예, 그리고 채무 면제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무죄하신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 사건이 언제적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게 13년 네, 사건입니다.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재판하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2019년이나 네, 2019년이죠. 그래서 2013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를 했었던 사건이고 2019년에야 기소됐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접대가 있었던 이후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사건은 밝혀졌는데 10년이 지나서야 기소된 사건이고 결국 10년이 넘었다는 이유 때문에 면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윤중천 재판부는 면소 판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13년에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윤 씨는 뇌물공여죄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면소 판결을 해요. 그러면 이 뇌물죄의 피로적 공범 사건인 김학의도 2013년에 재판에 섰었어야 되는 사건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후배자께서 제가 1심 판결문을 보니까 1심 판결문에서 각주를 다셨더라고요. 각주를 달아가지고 별장 성접대 사건 그 동영상 속에 나온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라는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네, 왜 맞습니다. 그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실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은 못하지만 사실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이 판결을 쓴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 합의 하에서 각주로 처리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셨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저는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이라는 것을 판결문에 적시하시면서 이것을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한 그래서 10년이 지나서야 기소를 한 그래서 공소시효로 면소 판결을 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우회적이라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하면서 검찰이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재판이 그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었으면 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도중에 어떻게 흘러갔냐면요. 김학의를 두 번이나 봐준 검찰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최초 수사했던 검사들도 불기소 특수 직무유기에 대해서 불기소가 됐고요. 오히려 출국에서 도피하려는 김학의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소됐던 굉장히 웃긴 사건이 됐었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 무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은 검찰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헌재에서는 뭐 제가 법원에도 오래 있었지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선제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 사건이 들어왔을 때 올바로 판단하는 좋습니다. 기관이라고 사건이 생각합니다. 들어오면 판단할 텐데 예. 검사 탄핵에 대한 사건이 들어왔을 때 네. 제가 여쭤볼 텐데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사건 알죠? 알고 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모 검사가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했다 검사가. 그런데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재판관 3인은
어떤 위법성도 없는 완전히 정당한 행위다라고 3명은 판단했고 2명은 위법하긴 한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5명이 기각 의견을 내서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사건 결정문을 보기는 했는데 좀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얼마 지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을 것 재판 같습니다. 과정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제가 보기에는 헌재가 좀 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1분 더 드리세요. 네. 헌재가 헌법 질서 수호,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매우 아쉬운 판결이었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 사건을 쭉 보셨다시피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 사건을 해왔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에서의 문제점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서야 기소가 됐고 그 전에 판사님들은 그 전에 기소됐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섰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이다라는 것까지 각주에까지 설치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런 상태 이것이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든지 헌법 수호의 원리에서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 후보자가 되신다면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뭐 그 사건이 들어온다면 잘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